자, 9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주에 특히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좀 경제 지표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선행 지표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고금리에 미국인들이 모아놓은 돈을 다 썼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020년 3월 기준을 이제 100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인들의 저축액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모아놓은 저축액에 대한 그래프라고 해요. 여기가 100이면 지금 현재 100보다 아래면 돈이 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상위 20%를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이랑 흰색은 결론적으로 하위 80%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게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팬데믹보다 더 잔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을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때 2024년,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고 적어도 한 내년부터는 미국인들의 가계 지출,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게 아니냐.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한다는 건 경기 침체 전조 증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지표가 있어서는 가져왔고 또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입니다.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YOY, 그러니까 연도별 기준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만 놓고 보면 한 3%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높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많이 낮은 수치긴 한데 지금 이 밑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대출 연체 증가율입니다. YOY 기준 증가율이 2008년을 넘어섰어요. 지금 보니까 30%가 넘었습니다. 지금 연체율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증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앞으로 미국 가계의 어떤 자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 증가율이 높아지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니까 결국은 이 연체율 자체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내가 돈을 언제 다 썼지?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지표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한 경기 선행 지표들, 건축 승인 건수, 소비자 신뢰 지수,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예측보다 다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행 지표들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어떤 물건을 사듯이 한 번에 딱 결정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우리가 집을 산다던가 집을 짓는다던가 그렇게 하는데 이런 선행 지표들이 안 좋다는 의미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지갑을 닫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달러까지 거의 역대 최고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최고점을 돌파했고 작년 같은 경우 안 좋았을 때가 한 1,450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1351원 지금 날짜로 다시 한번 보면요 9월 27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1353원입니다 지금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달러가 너무 높아지면 미국 기업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또 악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물건을 사는 해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데 달러가 강달러가 되면 바이어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이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미국 기업들 중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자료가 조금 옛날 거긴 한데 최근 건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어요. 뭐 이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수출하는 그러니까 국가별 그러니까 이제 해외 비중이나 국내 비중이 큰 차이가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뭐 퀄컴, 뭐 스카이웍스, 랩리서치 반도체 기업들이 당연히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안 좋은 이유도 이런 환율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환율이 이렇게 지금 역대 최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1,400원 정도 근처까지 가면 이런 달러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주식과는 또 다르게.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1,400원 정도 돌파하면 인버스 상품에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리스크를 좀 해지하면 어떠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뭐 투자의 정답은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댓글 부탁드리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경기 침체까지 2달이 남았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한 13개월에서 15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선행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정말 과거 패턴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또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체크해야 될 지표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어제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코스트코도 그렇고 이번 주에 있을 나이키도 그렇고 이제 소비 상황을 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코스트코는 그러니까 지난 분기죠. 지난 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EPS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 이번 주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나이키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나 코스트코와 마찬가지로 나이키도 소비 심리, 소비 어떤 경기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참, 그리고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금 현재 27입니다. 지금 굉장히 공포 수준이고 극단적인 공포가 25 이하거든요. 그런데 자, 이 그래프가 이 공포와 탐욕 지수 그래프를 제가 가져온 건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로까지 간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작년 이제 10월 정도 수준에 굉장히 우리가 공포스러웠잖아요. 지금부터 거의 1년 전인데, 이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느꼈던 공포감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비교하면 어떨지, 이때가 더 무서웠던 그런 상태였는지, 아니면 지금이 더 좀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심리적으로. 근데 어쨌든 지금 S&P 500은 지금 여기 이제 이평선 보시면 10일, 20일, 50일, 100일 이평선을 모두 이탈했고 지금 200일 이평선을 향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Fears and Greed 지수 인덱스, 얘가 25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과거를 보면 그래도 이 시기가 보통 그러니까 20 밑에서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20 밑에서 매수하고 80이 넘으면 매도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점선이 있는 건데 80이 넘었을 때 이런 시기죠. 이때 공포와 탐욕 지수만 놓고 보면 80이 넘었을 때 매도했으면 지금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지표만 보고 결정하지는 못하니까 각자의 이제 우리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시련을 잘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참 항상 우리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포감을 느끼고 똑같은 좀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리고 또 최근에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있고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련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큰 시련이 지나가면 옥석이 또 가려지게 되죠. 이런 시련을 버틸 수 없는 그런 기업은 정리될 거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또 승자 독식 체제를 더 견고하게 갖출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2004년에 창업을 했어요. 2004년에 창업해서 2018년에 이제 M&A를 통해서 엑시트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던 시기가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 금융위기 때였어요. 왜냐하면 제 회사는 수출 의존도가 그래도 높은 편이었어요. 물론 매출 볼륨은 작았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뭐 엔화랑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수출 기업들에는 큰 기회가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큰 또 위기도 왔었죠. 이제 일본에 이제 쓰나미 왔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위기였을 때가 중국 사드 문제. 그러니까 이럴 때 큰 위기를 겪으면서 회사가 크게 휘청했어요. 파산 위기도 여러 번 겪었고. 근데 제 회사는 이제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물론 2020년 코로나 전에 제가 이제 엑시트를 해서 그나마 지나고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까지 제가 만약에 맞았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파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아찔한데, 아무튼 그런 시련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훨씬 경쟁력이 높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업을 지금과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업을 잘 찾아서 가격이 좋은 가격일 때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리가 위축되고 아주 공포감이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겠지만, 일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련이 있을 때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또 겪으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결국 위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어요. 내부자
buy sell ratio, 그러니까 내부자 매수 매도 비율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인데 제가 완전히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지금 이 수치가 올라간 게 내부자가 매도를 한 수치가 많은 게 아니라 매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분모와 분자를 헷갈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은 또 혼란을 드릴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일단 비공개 처리를 했고요. 다시 정정을 해드립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내부자가 매수를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도 지금 S&P 500이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내부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결론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 잠깐 정신이 좀 어떻게 됐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내부자들이 매수를 많이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표들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삐쭉삐쭉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